안녕하세요. 경북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팀 담당 김현민입니다.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시청해주시는 담당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북장애인체육회는 매년 1월 중 대면 설명회를 실시하였는데요. 2021년은 코로나로 대면 설명회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북장애인체육회 전종근 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과 박준현 생활체육팀장님, 이정득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북장애인체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전종근입니다. 2020년은 장애인체육가족 여러분들에겐 정말 힘든 한 해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사업 운영이 어려웠지만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업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장애인체육회의 추진력과 장애인체육가족 여러분들의 힘이 모인다면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운영의 짙은 안개 속 한 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올해 경북장애인체육회는 교실 및 동호회, 지역생활체육대회, 통합체육 등 다양한 생활체육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장애인체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에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박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대면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너무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부분들을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1년도 프로그램 사업과 대회 사업에서는 전년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담당자들께서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좀 쉽게 다가와서 프로그램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팀장 이정득입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 지도자 지원이 어려웠는데요. 올해는 2021년 생활체육 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장애인체육회는 2021년에도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먼저 교실과 동호회, 지역생활체육대회, 통합체육수업,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순으로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많은 담당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관해 박준현 팀장님, 이정득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유형별 교실 43개소, 생애주기별 교실 12개소, 수중운동교실 3개소,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실 8개소, 장애가족 체육교실 3개소, 종목별 순회지도 교실 2개소로 총 7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 1억 3,500만원, 도비 1억 5,080만원으로 총 2억 8,5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유형별 생활체육교실은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사업 형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며 평가를 통하여 사업비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등급은 A등급부터 D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최우수 등급으로 4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B등급은 10개소에 400만원을, C등급은 18개소에 350만원을, D등급은 11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 전 종목에 대하여 운영이 가능하고 지체장애교실, 지적장애교실, 청각장애교실, 시각장애교실, 혼합 및 기타 운영교실로 구분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교실당 주 1회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가족, 친구, 형제, 보호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어울림 교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생활체육 교실은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사업 형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며 평가를 통하여 사업비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등급은 A등급부터 C등급까지 3개 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최우수 등급으로 3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B등급은 7개소에 400만원을, C등급은 2개소에 3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 전 종목에 대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아동교실, 청소년교실, 직장인교실, 여성교실, 어르신교실로 구분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주요 기준은 장애 유형별 교실과 동일합니다. 수중운동교실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사업 형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며 평가를 통하여 사업비가 지급됩니다. 수중운동교실의 경우 별도의 차등 지급 기준 없이 선정된 기간 3개소에 400만원씩 균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중운동교실은 아쿠아 조깅, 수중 에어로빅, 수중 자전거 등 다양한 수중운동 교실로 운영이 가능하며 수중운동교실은 특별히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10만원 이내의 무평 수준용품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실은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사업 형태는 공모사업으로 평가를 통하여 사업비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등급은 A등급과 B등급 2개 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4개소에 기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B등급은 4개소에 도비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프로그램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지체장애 청소년 대상의 체육교실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가족 체육교실은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스포츠 관람과 가족체육교실로 나뉘며 사업 형태는 공모사업으로서 평가를 통해 사업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스포츠 관람은 공공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도비 150만원과 후원금 150만원으로 진행됩니다. 40인 이상의 참가 인원을 충족되어야 하고 1박 2일의 스포츠 관람 및 현장 체험 형태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체육교실은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사업 운영 기간은 최소 3개월, 12회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5쌍 최소 10명 이상의 가족 단위 교실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종목은 생활체육 전 종목이 대상이 됩니다. 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가능한 항목은 자료 내 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호회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호회 운영 가능한 종목은 교실 내 가능 종목과 동일하며 유형별 또는 장애별로 구성하되 어울림 등 필요한 경우 복수 유형으로 결성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호회 지원은 2020년도에 결성된 동호회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동호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동호회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호회는 순수 생활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선수로 등록된 장애인은 참가가 불가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 1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2배수 인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동호회는 총 13개소의 개소당 360만원씩 균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동호회 지원과 관련한 집행 가능한 종목은 자료 내 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체육대회는 어울림과 동호인 분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어울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대회이며 동호인은 순수 동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어울림 대회는 총 3개소, 개소당 400만원씩, 동호인 대회는 총 2개소, 개소당 400만원씩 균등 지원됩니다.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는 최소 100명 이상 참가해야 하며 비장애인 비율은 40%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반면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는 최소 80명 이상 참가하면 되나 순수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지원과 관련한 집행 가능한 항목은 자료 내 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체육수업 보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체육수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진행되는 사업으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통합하여 운영되는 교실 사업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교사 연수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가 배치된 학교가 대상이며 지원 개소는 총 4개소로 학교당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운영비를 계획서로 제출해 주시면 본회에서 예산 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 내 지원 방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체육 수업은 2월 중 신청 접수 예정이므로 운영 계획이 있는 학교에서는 본회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기준과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한 궁금한 점을 박준현 생활체육팀장님, 이정득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팀장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체육 공부 사업과 지도자 배치에 관련해서 간단한 Q&A를 진행하려고 나왔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팀의 미모를 맡고 있는 이정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생활체육 팀장 박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배부한 자료를 아마 담당자분들 다 보셨을 텐데요. 이 구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 생활체육 공모 사업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업 신청 기간은 아마 이 자료를 보실 때처럼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3주 동안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내부 심사를 거쳐서 약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확정해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신청 기간이 2월 10일까지. 네, 3주 동안입니다. 네, 3주. 네, 기억해 주시고 혹시 사업 신청서를 잘 쓰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 신청 쓰기가 항상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사업 신청서 잘 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은 사업 계획서를 갖고 있는 계획서를 참조를 하셔서 기준대로 특히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있는 그 기준표를 기준으로 써야 될 것은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일부러 뭐 빼실 건 뺀다고 뭐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기준대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예산서 쓰실 때 자부담 비율도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신청서 잘 쓰는 방법은 17, 18페이지 엄수에서 이제 하시면 그렇죠. 되는 거죠? 기준이 17, 18페이지 네.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 비율이 올해는 조금 기준을 저희가 달리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기금을 기준으로 10%를 했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기금하고 도비를 합친 금액의 10%가 최저 기준이 됩니다. 그럼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평가 기준 자체가 네. 그 10%라는 게 최저 점수에 네. 있는 거고요. 20%, 30% 그러니까 퍼센트 올라갈 때마다 가산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실 때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예산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이제 이걸 작성해야 하는지. 아마 여기 사업을 하셨던 담당자분들은 오늘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요. 네. 종목별 교실, 생애 주기형, 수종운동, 동호인 이런 식의 좀 한 크게 4파트 정도가 나눠집니다. 근데 이 부분 중에서도 저희가 최고 등급 기준, 그러니까 기금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A 등급 기준일 때 약 한 기금 사업이면 500만 원 정도를 총액을 보고 있는데 이 500을 기준으로 쓰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 기준은 총액 기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애 주기형이나 장애 유형별 이런 사업은
그 전체 사업표를 보시고 총액이 가장 높은 걸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사업에서도 저희가 지도자 배치가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지도자를 어떻게, 지도자가 무엇을 지도할 수 있고 신청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장애인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생활체육 메뉴에 생활체육 지도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지도자 배치 지역과 지도자별 지도가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보시고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곳에 이제 본인이 신청하실 기간 이제 그렇죠. 지역이면 그 지도자분에게 이제 연락해서 이제 상담해서 수업 시간을 조율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 그 조율한다는 얘기가 조금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다음 질문이 지금 그 부분이건데요. 우리 지역에 지도자가 있는데 신청하고 싶은 종목과 이 지도자 종목이 같다 하더라도 네.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작년에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조율이 될까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시장애인 체육회에는 지도자가 5명이 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할 때는 지도자 배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서 말한 4개의 시에는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지도자가 한두 명만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무조건 다 이제 배치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이제 지도자분하고 상담을 해서 이제 맞는 종목을 맞춰서 이제 시간을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 전에 지도자랑 상담 신청서 쓰기 전에. 네네. 아, 그래서 지도자랑 상담한 후에 이제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고 이제 결정하셔서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00%다 된다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은 네, 하겠지만 맞습니다. 뭐 각자 그 지역의 사정이나 따라서 좀 안 될 수도 수업 일정도 있으니까. 있기 네. 때문에 네. 지도자 선생님들이 우리 프로그램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사업 전체를 계획을 하죠. 네. 1년치를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서비스팀장이 얘기하신 대로 해당 지역의 지도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직접 저희 체육회의 서비스 팀장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간 안 맞는데 좀 조율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네.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니까요. 좀 우리 담당자분들께서도 최대한 좀 네. 많이 활용을 하셔서 지도자를 무료로 배치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업 신청하고 지도자 배치에 대해 서비스 팀장하고 좀 Q&A를 진행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나요? 네, 이번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렇게 Q&A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홈페이지 내에 사업 담당자 전담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올려놓으시면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조를 하실 거고요. 올려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좀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 온라인 선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